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서윤 선생님과 함께 책 이야기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온라인 비대면 수업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할 만큼 했고 사람들이 이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들이 섰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일선에서 직접 가르쳐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제 올해는 2학년을 맡고 있어서 2학년? 네, 저학년들은 매일 등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등교를 하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훨씬 낫긴 낫죠. 왜냐면은 피드백이랑 상호작용이 바로바로 있잖아요. 등교를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하면은 저학년이나 뭐 초등학생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 힘들어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요. 네, 그쵸? 힘들고 초등학생의 공부 내용 자체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옆에서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부모님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시긴 했어요. 네, 정말 많이 늘어났고 이제 학생들이 지금 2학년을 봤을 때 1학년 자체를 거의 학교를 못 다니고 2학년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근데 왔는데 마치 어제 학교에 온 것처럼 아이들은 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보다는 확실히 대면 수업이 낫죠. 온라인 수업 하는 것보다는. 근데 저는 그 온라인 수업에서 몇 가지 의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재는 실제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비대면 수업으로 넘어갈 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냥 컨텐츠를 찍어 놓은 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네. 전통적인 방법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인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효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컨텐츠에 기반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내용을 찍어놓고 그쵸. 학생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럼 그거의 장점이 일단 내가 시간 될 때 보면 되잖아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둘 다 넘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또 반복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학교 수업은 활동이 많다고 했잖아요. 뭐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런데 실시간으로 그거 계속 틀어놓고 만들고 그럴 순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 속도도 달라요. 그럼 콘텐츠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보고 내가 뭘 해야 될 거를 빨리 끝냈으면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닌 친구들은 이제 혼자서 콘텐츠 보고 그걸 내가 하려면 또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의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고요. 맞아요. 저는 초등학생은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비대면 수업은 해야 되고 준비는 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컨텐츠 기반의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이번 학기에 들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많은 학교들에서 비대면 수업을 할 때도 그냥 컨텐츠 기반의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비중을 거의 100%로 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실시간 수업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비대면 수업? 네, 실시간으로 이제 지금 병행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시간으로 했을 때 학생들의 집중도는 자체는 높아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시간 수업의 어떤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이제 많이 적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쵸. 접속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적응이 됐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 줌 수업을 한 지가 1년이거든요. 네. 이제는 다들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제 얼굴이 보이고 제가 있는 패드로 제 글씨를 학생들에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직접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는 게 글씨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학생들은 여기서 글씨가 더 잘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은 굳이 안 와도 되는 상황이 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실은 대면 수업의 어쩔 수 없는 보조제 역할이 아니라 이게 대체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저는 퀄리티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얘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학년과 그리고 과목이 수학이니까
조금 정적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나 학생이 좀 어리거나 그럼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저학년 선생님들도 저도 이제 작년에 EBS 라이브 특강을 하는데 그쵸. 대부분 만들기예요, 만들기를. 네. 근데 이제 그걸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혼자 내내 30분 동안 원맨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을 해도 원맨쇼를 하고 계신다고 다들. 그래서 이제 저학년은 이제 좀 최대한 등교를 하는 이게 게 훨씬 맞는 것 낫다. 같기는 해요. 예. 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비대면 수업을 지금도 다 대면 수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면이랑 대면이랑 섞여 있을 텐데 네. 비대면 수업을 할 때 가장 유의 깊게 보셔야 되거나 혹은 준비 사항이거나 이런 거 어떤 걸 제일 많이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환경 설계랑 루틴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시간관을 다 이제 넘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집에서 수업을 들으려면은 내가 진짜 수업을 듣는 것 같은 환경 설계가 학생들의 그런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고요. 이제 루틴이 필요하죠. 학교에 와서 마치 수업을 듣는 것처럼 오전을 이제 수업을 듣고 오후에 내가 해야 할 그런 복습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직접 집에서 수업을 듣지만 마치 100% 학교 생활이 대체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일상생활과 학업을 하는 그 공간 사이에 분리점을 두기 위해서 학교 교실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환경 설계를 하고 뭐 끝나면 뭐 예를 들면 종을 친다던가 뭐 타이머를 맞춘다던가 이렇게 그 루틴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학교에서 온라인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더 중요한 게 출력하고 복습하는 공부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 하실 때 자녀들과의 생각을 돌이켜 보시면 이동하는 시간이나 소비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이론상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시험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더 많이 놀 뿐. 네. 그런 것처럼 입력되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배운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출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거는 좀 막연하거든요. 실은 네.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한 걸 확인해 보는 건 되게 어려운데 네, 맞아요. 수업을 들은 거는 체크가 가능하니까 네. 입력이 늘어나는 형태로 부모님들의 교육에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이가 이제 듣고 나서 이제 다 들으면 진도율이 체크가 되고 체크가 되고 우리 애가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막 시각적으로 막 화려하게 영상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시기 못 학교 수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다양하게 선생님 놀이도 하고 비주얼 싱킹도 하고 마인드맵도 하고 이제 이런 공부 방법들이 여기 책에 다 넣어져 있는데 다양한 출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백지 개념 테스트 하는 것처럼 배운 걸 출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약점 혹은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이 학습 결과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제들을 해온 걸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점검을 받고 그 중에서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 비대면 수업을 할 때 과제 체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거기 이제 플랫폼에 과제를 올리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네, 찍어서 찍어요. 올리거나 그 한글로 작성해서 글 올리는 방법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할 때 가져와서 체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질문하거나 선생님한테 따로 채팅으로 질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예전에 학습을 하더라도 대면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쭉 돌아다니면서 뭐 숙제한 거 펴봐 하면 확인이 가능한 걸 맞아요. 이제 그걸 글로 치거나 사진으로 올리거나 그 학생들이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자기의 학습 결과물을 올리는데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오면 티가 바로 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거나 문제집 찍어 오라고 하면 네. 동영상으로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거기는 히스토리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어디에 로그인해서 어디에 올려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학습 결과물을 점검을 받는 프로세스가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랑 안 한 친구들이 바로 보여요. 그쵸? 네, 바로 보이는데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왜요? 어떤 수업의 형태든 그쵸. 잘하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거죠. 비대면 수업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학습 격차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잘하던 애들은요 비대면 수업을 더 환영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음. 근데 원래 손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가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은 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학교에 와서 교실에 사실 앉아 있어도 네. 분명히 옆에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도 근데도 잘 네, 그냥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어디서 하든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일 때 조금 차이가 있는 친구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은 직접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이제 장단점을 보게 되는 거고. 저는 실은 장비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이 조금 유리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일선 교사님들이나 그런 수업을 덜 했던 분들은 관리하는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작년에 학교에서 사줬어요. 패드랑 다 사줬어요. 클래스티랑 막 사줬는데 그 기회가 딱 오는 순간부터 긴장을 해요. 저도 기계치거든요. 어떻게 하지? 맞아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더 힘들겠죠. 근데 저도 힘든데.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기계를 일단 쓰는 일이 줄어드니까 그쪽 면에 훨씬 있어서는 더 마음이 편할 수 마음이 있겠죠. 편하게 하죠. 이게 비대면 수업이 시간적으로는 효율적인 걸 맞으나 그 효율성을 잘 컨트롤하는 학생의 측면과 그 효율성을 잘 컨트롤하는 선생님의 측면에서 이게 익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냥 나쁜 것도 아니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지만 잘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부작용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래서 좀 지금은 그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이제 학교의 어떤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좀 병행이 되는 그쵸. 면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작년에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들은 그런 고민으로 이제 이 책에다가 넣어놓은 이 책을 거죠. 넣으세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비대면 수업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100% 사라지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꼭 챙겨야 되는 점검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아날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이제 학생들이 계속 영상으로 보고 컴퓨터로만 뭘 쓰고 하니까 정말로 초등학교 시기에는 글씨를 쓰고 책을 읽고 뭔가 손으로 조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내가 정리하고 암기하고 글씨를 쓰고 색칠하고 손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부족해지고 그쵸. 문해력 자체가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많아질수록 가정에서는 아날로그의 학습의 비율을 높여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고 맞아요. 싶으신 거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실은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되게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익숙하기도 하고 저희 센터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맞은편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그건. 어릴수록 좀 그런 게 직접 맞아요.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들은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보다 좀 더 어린 그쵸.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잘 갖춰져야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온라인 수업을 장점을 쫙 잘 수술할 할 수 수 있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저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의 과도기에 있으신 학부모님들이 그쵸.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쪽에서 어쨌든 우리가 미래의 어떤 교육의 과도기에 있는 최전방의 어떤 전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이가 미래에 이제 겪어야 될 그런 세상을 지금 미리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시간 비율 배분을 하는데 조금만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덩달아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저희들이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은 비대면 수업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좋으면 그냥 대면으로 돌아가면 비대면 다 없애면 맞아, 되는데 맞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경험한 건 1년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하면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개선 여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너무 배척하지 말고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으로 할 수 있을지 그 조화점을 찾는 연습을 올 1년에 하신다면 아마 적응이 되고 나서 내년부터는 훨씬 더 완성도 높은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술이 주는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 있는 부작용들을 막는 연습들을 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초대 손님으로 이제 이서연 씨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다음에 비대면 수업으로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치동 캐슬 고대현 선생님이랑 함께해서 정말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